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M&A 컬럼이라고 해야 되죠? 모두에게 까칠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지지난주부터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모두의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다룰까 합니다. 타이밍적으로 사실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좀 어긋날 것 같아서 좀 뒤늦게나마 좀 급하게 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주제는 모두의 창업 예창패 시즌2 기대해 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일단 모두의 창업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내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다음 날 내일이 발대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대식에 이제 어떤 지점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실제로 운영이 되면서 뒤늦게 까는 거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현 시점에서 좀 진단하고 있는 사항들,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될 때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건 사실이에요. 항상 보면 제가 막 되게 열폭한 영상을 보시고 되게 이렇게 좀 제가 막 반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다만 이제 제가 늘 아쉬움을 표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어떤 눈에 급급한 성과나 급하게 뭔가 보여주기식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한 달 안에 없던 예산을 쪼개고 막 부족한 인력을 투입을 하고 급조를 해가지고 만들다 보면 늘 항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면서 가는 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화가 난 것이고요. 그럼 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열폭을 할 정도로 얘기를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했었냐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이 사업이 어쨌든 취지도 좋고 워낙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앞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고충을 겪으실 기관 담당자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멘토들 한테도 한번 이런 얘기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또 앞으로도 종종 이런 얘기들을 공유를 하면서 제가 무슨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라 책임자는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같은 이 창업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칭 대한민국 창업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창업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좀 이런 모두의 창업 같은 예비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낱낱이 좀 얘기를 해보면서 좀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거창한가요? 어쨌든 1인 유튜버로서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까칠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누구 욕도 안 할 거고. 다만 이제 최대한도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담담한 표현으로 이 모두의 창업의 베이스가 됐던 지난 10년간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려가 되는 바들 또 당부하고 싶은 바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똑같아요. 저는 이번 모두의 창업이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시즌2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많지만 정말 잘 다듬어서 잘 자리를 안착시키면 진짜로 나중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좋은 창업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누군가의 즉흥적인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의해서 급조된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인드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랴부랴 이 영상을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리죠. 사실 지난주에 올렸어야 돼요. 계속 기획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걸로 또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린다 왜 안 올리냐 이렇게 악플을 다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아니죠. 그런 새끼들은 제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다 차단해 버렸는데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 영상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 그 이후에 올렸던 모두의 창업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좀 여러 군데 좀 많이 이렇게 좀 추천 영상으로 올라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고 최근에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서는 거의 1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추천 영상이 많이 뜨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댓글도 남기도 하다 보니까 뭐 악플도 달리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모두의 창업 얘기를 꼭 한번 오늘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루고 가야 된다 그러고 그 시기가 모두의 창업이 본격적으로 런칭되기 전이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계속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제 신학기잖아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유튜브가 제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맨날 올린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 올렸는데요. 지금이 이제 저녁 9시 반입니다. 이제 이거 영상 찍고 편집하면 저 오늘 이제 12시에 못 들어가거든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찌됐건 간에 내일 이제 수요일 날, 3월 25일 수요일 날 모두의 창업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이건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이제 요거거든요. 머니포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중계로 진행이 돼서 2시부터 3시에 모두의 창업이 이제 설명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모두의 멘토나 뭐 이런 이미 초빙받은 저는 초빙을 받지 않았고 참석하실래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참여하기로 한 멘토로 참여를 한 기관 담당자분들하고 인사도 한번 드릴 겸해서 제가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서울은 아니고 이제 저는 서울 외쪽이에요. 수도권 하나 이제 지방 쪽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어딘지는 이제 말씀을 좀 안 드릴게요. 근데 현장을 갔다 올 거고 뭐 현장 스케치를 찍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후기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제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이제 발대식이라고 해서 전체 이제 공개 영상을 찍게 돼 있고 이건 서울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지역에서는 그게 끝난 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 이제 내부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현장에서 저를 보게 된다 그러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수도권은 아니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저를 보게 되면 인사라도 해주시면은 반겨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참여하시면 되고 그냥 뭐 온라인 영상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의 창업 되어 있고 이미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오픈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더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기밀로 누설이 돼 있는데 제가 멘토로서 참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에 까발린다 이거는 하면 안 될 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얘기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얘기들로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두의 창업의 시작은 뭐 똑같습니다. 이제 흔히 VIP라고 얘기를 하죠. 그 우리 VIP께서 온라인에서 이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허들을 낮춘 그런 이제 창업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한마디가 시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확대 해석하고 밑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모두가 창업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의 창업이란 프로그램입니다. 전국민 참여형이고 서바이벌 창업 오디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작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테크 분야에서 4,000명, 그다음에 로컬 지역에 이제 약간 소상공인도 포함해서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어쨌든 테크 기술 창업이나 로컬 분야 4,000명, 1,000명을 뽑아서 총 5,000명을 뽑겠다. 근데 이제 이 구분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테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AI나 아니면 뭐 IT 뭐 무슨 하드웨어 제조업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은 사실 로컬 에어리어 안에서도 뭐 문화나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어떤 콘텐츠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상적으로는 테크 로컬을 나눈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로컬로 시작을 했어도 테크로 넘어갈 수도 있고 테크로 시작했지만 정작 테크는 안 하고 로컬로 가서 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4천, 1,000 나누는 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공무원 마인드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테크 4천, 1,000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 5천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옛날에 1,000명 넘게 뽑았거든요. 그러면 모두의 창업 그러고 1,000명 그러면은 야, 이거 옛날에 예비 창업 1,000명 뽑았는데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근데 자금은 줄었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10,000명은 너무 많다 이거죠. 사실 10,000명을 지원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적정선에서 정한 게 5,000명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선발 규모는 5,000명을 뽑겠다. 그 다음에 기초 지원으로 그 선정된 5,000명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전담 멘토 매칭을 해줘서 사업 계획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제서야 하는 얘기지만은 한동안 모든 이런 이제 주관기관 이제 선정이 끝난 다음에 그 주관기관에서 가장 골 때렸던 게 이 멘토를 잘 골라야 되는데 멘토를 그 예전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좋은 멘토들을 많이 섭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엄청나게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풀에 집어넣은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늘 얘기하자면 저처럼 이제 업계 전설적인 멘토들을 훌륭하게 섭외를 한 이제 두 주간 기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멘토를 한 기관당 한 30명 정도씩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무사항이 나와가지고 매칭을 한동안 이제 했었는데, 그 멘토들이 이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해서 멘토들이 지도를 해주고 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구체하는데, 뭐 200만 원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교통 뭐 이동을 하는 뭐 그런 걸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1차 선발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1000명을 추려냅니다. 즉 20%만 선정을 하죠. 그래서 17개 시도 예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각 시하고 그 도에는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업하시는 분들은. 서울엔 서울창경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엔 부산창경이 있고, 강원도엔 강원창경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주관을 합니다. 물론 거기도 실제로 이제 그 모두의 창업을 진행을 하는데, 주관 기관을 거기서 좀 주관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선을 한번 치르고, 그 다음에 5대 권역으로 나눠서 본선을 또 실시를 해서 1000명을 뽑고, 거기에서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그 사업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AI 솔루션, 뭐 이제 뭐가 될지 모르죠. 뭐 챗GPT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오픈 AI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제 지금 작년부터 했던 독자 AI 파운데이션을 여기서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대 2천만 원이니까 이것도 최대가니까 실제로 다 2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1000 받는 데도 있고 500 받는 데도 이렇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3차, 2차로 이제 창업 루키를 선발하겠다. 그래서 100명을 선발하면은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게 100명 1억 원이면은 딱 느낌이 예창패 느낌이 나죠. 근데 실제로 최대 1억 원이면은 예창패보다 많이 주는 거예요. 예창패가 예전에 최대 1억 원이라고 했지만은 작년 재작년에 칼질을 좀 많이 해가지고 평균 5천에 맞췄다가 작년에는 6천 이상 받은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최대 1억 원으로 다시 이제 예전 규모 수준으로 올릴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5천 명에서 100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2%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꽤 엄선돼서 나온 창업가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자금을 지급을 하고, 최종 우승자가 이제 선정이 되면 10억 원. 근데 10억 원인데 상금을 5억 원 주고 순수하게, 벤처 투자를 이제 5억 원 연계를 해서 하겠다. 보통 이런 데는 상금을 5억 원 준다 그래도 사업 자금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러고 사업을 때려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두의 창업에 들어가는 순수하게 지원 자금으로만 들어가는 걸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5천 명을 200만 원 해가지고 100억 원 정도가 일단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000명에다가 최대 2천만 원이라면 최대 200억 원인데, 최대라고 하는 거는 다 주겠다는 게 아니니까 여태까지 창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오던 직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 얘네들 직거리가 뭐예요? 최대 1억 원인데 평균은 5천만 원에 맞출게요, 4천만 원에 맞출게요. 그러고 실제로 1억 원은 한 팀 나올까 말까 하고 대부분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만 왔다 갔다 했죠. 심하면 3천만 원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은 아마 평균은 이 절반인 100억 원 정도로 맞춰 놓을 거다. 그리고 이제 창업 루키 지원금도 100명에 최대 1억 원인데, 그럼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지만 아마 평균은 50억 원에 맞춰지지 않을까. 요거보다 조금 더 상향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100명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승이 되면은 벤처 투자금 5억 원 포함해서 좀 10억 원이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걸 합쳐 보면은 한 260억 원에서 최대 410억 원인데, 말씀드렸듯이 최대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는 거는 최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이게 사실 1월 말에 갑자기, 그러니까 뭐 중기부의 입장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 언더스탠딩에서 이제 그 기자분이 연락하셔가지고 실제로 답변 드렸고, 그것도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중기부가, 그 기자분께서 이제 중기부의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이제 중기부에서는 어차피 작년 연말에 예비 창업 패키지 491억 원이고 뭐 이런 얘기는 일단 모든 게 확정되지 않은 예상에서 이 정도로 예산을 쓰겠다라고 한 거지, 예창패에 고스란히 491억 원을 싫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뭐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 예. 그냥 약간 숫자 올려놓고 나중에 진짜 확 틀어내면, 내가 언제 나는 491억을 쓴다 그랬지, 여기 쓴다고 난 써.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말하는 당사자도 알 거라고요. 그냥 어쨌든 그냥 회피하려고 그냥 하는 핑계인 건 분명한데 어찌 됐건 간에 거기에선 300억에서 350억 정도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얼추 260억 원 평균치로 하면 260억 원 정도에다가 운영비 한 4, 50억 원 잡으면 대충 300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금액을 뺀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뒤에 이거를 더 주겠다 그러면 추경을 좀 잡겠죠. 근데 추경이라는 걸 갑자기 뭐 창업하겠다고 5, 60억을 갑자기 잡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번에 이제 뭐 좀 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얘기들 나올 때 뭐 슬쩍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나온 예산이라는 건 뭐 명약 관화하다. 부인하지도 않았고 그쪽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 시즌 2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요 과정이 달라졌을 뿐이지 창업 루키나 우승자라고 하는 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준하는 정도, 어쩌면 그 이상의 뭔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 100명을 그리고 예비 창업자 1차 지원자 1000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작년도에 했었던 거 대비보다는 조금 더 예비 창업자한테 지원이 더 많이 가는 걸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창업자는 좀 많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됐지만 이제 이게 만약에 의외로 괜찮다 그러면 추경에서 뭔가를 좀 더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모두의 창업은 이런 프로그램이고 예산으로 봐도 이건 예창패에서 나온 게 맞다. 근데 뭐 갑자기 막 뭐 예산을 쪼개서 이상한 짓 하고 이건 아니고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럼 우리나라가 갑자기 창업자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냐라는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얼마 전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무너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정권의 실수나 이런 잘못된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실상적으로 이제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국의 도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국제 정세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조업 베이스로 한동안 커왔고 그다음에 IT 베이스로 커왔던 회사인데 국가인데 아주 예전에 이제 농경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경공업, 중공업, IT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국제 정세가 계속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내 제조업이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한번 있을 때마다 이렇게 줄도산한 회사들이 많은데 대부분 구조 자체가 대기업은 그래도 꽤 살아남고 IMF를 제외하면은요. 그다음에 소기업들은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근데 중간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허리를 담당하던.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채워놔야 되는데 이거를 채워내려면은 갑자기 중소기업이 짠 하고 생겨나진 않으니까 결국 계속 창업을 시켜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을 올려야 경제가 안정화가 되고 산업구조도 안정화가 되니까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까. 거기에 이제 실업률 증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요소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청년들에게 일단 창업을 시키자. 그럼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청년이냐? 39세 이상의 중장년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그러는데 일단 뭐 정치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도는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때는 청년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유효했다. 여러 가지 목적이나 환경을 봐도.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기술혁신형 청년창업 오픈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업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한 1년 해보니까 이게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너무 좋다. 계속 갑시다. 그래서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가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예비창업 패키지가 엮이니까 그 뒤에 있었던 다른 지원 사업들이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패키지로 바뀌어서 쫙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특화 분야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하는 대학도 필요할 것 같네. 그래서 창업 중심 대학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창패가 이제 처음에는 청년 중심으로 하다가 중장년으로 나가고 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장년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이제 비율도 늘어나니까 청년들은 그래도 좀 초기에 경험 부족한 청년들도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청년에 특화된 생애 최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지금의 이제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연결이 된 이런 과정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특이할 거는 없는 내용들인데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히스토리를 얘기했는지를 한번 2018년도부터 짚어볼게요. 모든 해를 다 짚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 히스토리를 제가 다 기억은 하고 있어요. 기억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얘기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만은 그 안에 말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의 댓글에 그런 말을 달았거든요. 지난 8년 동안의 모든 적폐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제가 그 지원 사업의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주관기관과 얘기를 해본 것도 없고, 정책 입안자나 운영자하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직접 보고 겪고 그 다음에 했던, 그리고 또 수많은 들었던, 제 한 다리 건너 듣고 두 다리 건너고 세 다리 건너서 들었던 그 수많은 사례들이 적폐처럼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누구를 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 적폐의 실질적인 사례들은 조금 제외를 시켜놓고 담담하게 그 당시 얘기를 해보면은요. 일단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만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겠다라는 사업으로 나왔어요.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엔 최대 1억 원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평균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거기가 원래 금융 쪽에 있다가 이제 중기부가 만들어지면서 중기부로 이관이 되면서 그쪽에서 던진 거예요. 니들 이거 해봐 그랬는데, 기보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저처럼 이제 평가를 많이 다니던, 기술가치 평가를 다니고 기업 평가를 많이 다니던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 이게 저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심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위원으로 많이 갔었는데, 저는 실제로 뭐 그때 얘기했듯이 이제 서면 평가, 대면 평가 다 했었고, 둘 다 평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좀 했는데, 초창기에 이제 1억 원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1억 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해가지고 선정을 다 했는데, 나중에 창진원에서 오더가 내려옵니다. 야, 이거 다 1억 원 못 줘. 무조건 뭐 9천만 원 한 명만 주고 7천만 원 한 명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을 쫙쫙쫙쫙 거버려가지고 최대 1억 원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막 이만큼 사업 계획서 열심히 써서 내고 했는데, 선정이 되는데 축하합니다 고객님 3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최대 1억 원이라고 했지 내가 1억 원 다 준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게끔 기보가 아니고 창업진흥원에서 오더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그때 기보 담당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 민원들을 본인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뭐라 그래, 위에서 까라고 해서 까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1,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명시를 합니다. 이제 창진원이나 중기부도 하도 민원 많이 들어오니까 야 명시해.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평균 6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게 빨간 글씨로 박혀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재밌었던 게 합리적인 판단이긴 했어요. 담당 멘토를 지정을 해서,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초기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는 거다 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제일 우려가 됐던 건 사실은 창업을 잘할까 우려가 된 게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창업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못 쓸 거다. 복잡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줄 수 있고, 기왕이면 사업도 좀 봐줄 수 있는 멘토를 지정을 해라. 그래서 이 당시에 담당 멘토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첫 해는 되게 재밌었던 게 6천만 원 정도 선에 맞춰줬지만은 이 담당 멘토에게 지급하는 멘토 수당이 있었어요. 그게 50만 원이었거든요. 딱 그 50만 원을 이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는 거 의무로 잡았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의 지원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50만 원씩 12개월이면은, 그때 10개월 있나? 그럼 10개월이면은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거 9,500만 원. 만약에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랬으면은 10개월 동안 운영한다 그러면 50만 원에 10개월이니까 500만 원 빼고 4,500만 원만 쓸 수 있는 거고, 그 500만 원 절대 못 쓰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멘토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되게 매력적인 게, 이 당시에 멘토 기준이 뭐였냐면은, 한 멘토가 5개 기업까지 동시에 봐줄 수 있다. 그럼 이게 엄청나게 좋은 게, 2018년도에 멘토 한 명이 5개 기업만 멘토링을 하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5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25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당시에 250만 원이 제법 큰 돈이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개꿀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거 멘토 근데 어떻게 뽑았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이게 암암리에 무슨 기관이나 이런 조직들에 다 이렇게 공문이 나갔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간 공문, 그거는 근데
그 기관에서 나간 건 아니고 어디 뭐 창준원인 어디서 이렇게 뿌렸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연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신청을 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자격 요건 있잖아요. 뭐 어디 교수, 뭐 무슨 뭐 창업 경영 지도사, 뭐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이제 뭐 변호사 이런 걸 쫙 해가지고 뭔가 좀 특수 직종의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해가지고 뭔가 어쨌든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네이버 엑스퍼트나 이런 데 보면 그 지식인 보면 그 전문가 그 뭐 해가지고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 쫙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한 1200명을 달아가지고 그때 멘토를 어떻게 고르게 했냐면은 창업가들한테 선정된 사람들한테 그 1200명이 있는 엑셀을 준 다음에 1지망부터 3지망인가 5지망까지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멘토가 그거를 이제 선택하도록 하는 5개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함부로 못 쓰게 반드시 그 시스템적으로 얘네들이 뭔가 카드를 결제하고 올리면은 멘토가 보고 오케이 이건 써도 돼 그래서 이제 승인을 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가져갔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1200명의 멘토가 엑셀 파일로 왔는데 그게 검증된 1200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한 명 한 명 만나보고 뭐 대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 내면 다 이렇게 체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평가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점수를 매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멘토라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개개인의 창업가들과 만나는 거다 보니까 그 개인의 자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5명이 평가하면 한 명이 좀 개차반까지 해도 나머지 4명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의 멘토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필터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안 돼 있는 멘토가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은 멘토로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미숙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개또라이 같은 새끼가 감히 창업가들을 본다고 하면서 애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진짜로. 정말 나쁜 새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런 새끼들한테 권한을 줬죠, 뭐, 승인.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제대로 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고, 자기 인생을 보고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에 맞게 뭔가를 집행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겠다고 올려보내면 멘토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때 이 멘토에 컨설턴트가 엄청 들어왔다고요. 이 새끼들이 뭘 했냐면은 영업을 하는 거야. 끝나고 나서 내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거 이거 해줄 수 있게 사업 계획서도 써주고 해주게 해서 영업을 했다고요. 이게 제법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래도 되냐고 물어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냥 멘토였으니까. 그래가지고 2018년도, 19년도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뼈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는 창업가들이 많이 나왔고 그 잘못된 멘토를 만나서 이상하게 변한 창업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인생 진짜 많이 망쳤다고요. 애들 인생을. 차라리 창업을 안 했었으면 성실하게 살아갔을 애들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다른 형태로 보면 이때 창업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지가 컨설팅할 때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거는 정말 적성 잘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좀 안 좋게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건 뭐 얘기할 게 아닌 거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제일 뼈 아픈 게 이때 이 멘토링이란 단어가 완전히 그 안 좋은 이미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멘토링이다 그러면은 안 좋은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각인을 했어요. 멘토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든 제1주범이 창업진흥원이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 개떡 같은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초기 지원자도 사실은 자격 문제가 많았던 게, 문제가 있었던 창업자들이 많았다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처음 런칭되다 보니까 최대 1억 원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막 냈던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 요즘에 예비 창업 패키지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창업가인데 몰라서 못 냈던, 정보의 부재로 못 냈던 사람들. 근데 정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몇 명 이상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서류평가를 가면은 이만큼이 쌓였어요. 진짜 이만큼. 제가 하루에 50 몇 개를 봤거든요. 근데 그 50 몇 개 중에 진짜 사업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게 5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개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그나마 진짜 아닌 거 한 열 몇 개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안에서는 그냥 어떻게든 해가지고 진짜 그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해서 그래서 대체로 어떤 기업이 20개 기업을 뽑는다 그러면 요즘엔 그래도 20개 기업이 거의 다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 창업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만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그래도 선정되는 20개 정도는 꽤 괜찮은 사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엔 그 당시에는 와 5개 이후에 한 15개 정도는 정말 이거를 뽑아줘도 되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저희들도 되게 현타가 많이 왔는데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위에서 나온 지령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게 개개인의 창업가의 성과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의 성과 관리가 있었던 거예요. KPI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 당시에 너무 갭이 심해서 약간 밀어넣기 식으로 분명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 밀어넣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거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또 한 반년 지나서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또 좋은 멘토를 만나서 깨닫고 뭔가를 피보팅해서 잘 갖고 와. 1년이 지났을 때는 이 아이템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이 성장한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냐면은 이게 사업 계획서만 보고 너무 막 좋은 것만 뽑는 것도 오히려 좋아가지고 뽑았는데 개판 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이제 허들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나. 사실 그래서 모두의 창업도 나쁘진 않다. 처음에 허들을 낮추는 것도 전 그런 관점으로 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실 탁상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최우수 기업, 우수 기업. 이때 예창패 최우수 기업 조건이 뭐였냐면은 최우수 기업 조건이 저게 있었어요. 매출을 지원받은 금액 이상으로 받거나, 그러니까 5천만 원 지원받았으면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거나, 아니면은 투자 유치를 받거나.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근데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내는 기업들은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딱 두 가지 조금 안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잘 사는데 부모님이 매출을 돌려준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건데 이제 모럴 해저드의 영역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은 투자를 이모님이 해줬는데 이모가 95%의 지분율을 가져갔죠.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저희가 무효화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기보가 그 정도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간기관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규정으로 그런 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그 뒤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수기업은 이제 뭐 매출이 조금이라도 난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조금이라도 받은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수기업 요건이 얼마나 웃겼냐면은 매출이 3만 원 나왔어요. 3만 원. 어플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서 3만 원 나왔는데 그걸 우수기업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조건이 그거니까. 이 3만 원 누가 했을까? 야, 뭐 엄마가 해줬겠지. 뭐 그냥 우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 근데 더 재밌었던 건 이 최우수 기업, 우수 기업 요건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매출이나 투자 유치를 받은 거 말고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출이나 투자 유치가 안 나와도 고용이 1명이라도 나오면 우수 기업이었습니다. 고용에 5명 이상 나오면 최우수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야, 고용에 5명이나 됐으면 그래도 기업이 그 정도 고용을 할 여력이 됐다는 거잖아. 뭐 매출도 그만큼 나왔다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정도 고용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 고용의 기준이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고용이었어요. 한 달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기업이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주휴수당까지 합쳐가지고 최저시급을 주고 직원 한 명을 고용하려면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4대 보험도 합쳐가지고. 대략 그랬어요. 정확하게 2,500은 아니지만은. 그 얘기인 즉슨 대충 한 10개월 정도 한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안팎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내가 갖고 있는 5천만 원이라는 지원 자금, 사실 5천, 6천을 받으면 되게 많이 받은 건데 그 지원 자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들어온 친구들은, 팀원들은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고 당장의 그런 돈은 그냥 용돈 정도, 그냥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자금 정도면 되면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 지원 자금에서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돈은 그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4대 보험이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인건비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이 한 달씩 들어가는 거예요. 3월 달에는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4대 보험을 해서 인건비를 받고 두 번째 달에는 B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받고 세 번째 달에는 C라는 사람이 들어갈게요. 그럼 팀원이 5명이면은 5달 동안에 5명이 뿅뿅뿅뿅뿅 하면은 5명이 고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최우수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창패 최우수 기업 그럼 이런 데 되게 많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막 최종평가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걸 체크를 하지 재창패는 저는 이제 좀 손댄 지 오래됐거든요. 이제 기관에서 저한테는 많이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 그래서 어디 보면은 예창패 최우수 기업이라고 되게 막 IR 자료나 이런 데 막 하면서 막 공부하는 데 있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저거 최우수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면 고용 5명이요. 그럼 그냥 인력 돌려받게 한 거예요. 그럼 왜 그거를 그렇게 했냐? 이건 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하면 실업률이 올라가요. 실업률이 떨어져요. 예. 이게 아마 제일 큰 이유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의 조건을 바꿨다고요, 이때. 왜 더 그랬는지 이제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2019년도였나 20년도, 19년도였을 거예요. 19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형이 되면서 여전히 만 39세 미만 청년 창업가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대 1억 원으로 하는데 평균 5천만 원 정도에 맞추고 담당 멘토 지정은 여전히 의무였는데 초기에는 한번 호되게 그 예산 왜 나는 진짜 잘못된 멘토 만나가지고 나는 저 새끼한테 왜 돈을 50만 원씩이나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6천을 5천으로 깎은 다음에 50만 원을 예산 편성에 삭제라고 평균 6천을 5천에서 깎았으니까 기업당 1,000만 원씩 남잖아요. 그걸 이제 빼가지고 전체 비중 줄이고 운영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운영비에서 멘토 수당을 따로 주는. 그러면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 조삼모사인 거죠. 예, 지원금은 줄어들고 대신에 그 아낀 비용으로 멘토 지급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똑같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 두 개는 아까 얘기한 거랑 이제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고 나서 2020년도 코로나를 넘어가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기술 창업 오픈 바우처를 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 1년 차까지를 기보해서 하고 2020년도 올라오면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일반 기관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2020년도에 마지막 평가를 하면서 예창에서는 이제 빠지게 됐는데, 그 이제 뭐 평가위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이제 주로 그때는 이제 서울대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평가를 많이 갔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한 6년 정도를 거치면서 되게 많이 조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서식 바뀌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사업계획서 서식 뭐 요즘 얘기하는 PSST라고 하는 것도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평가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설정한 템플릿인 거고 뭐 그것도 하느라고 엄청 돈 들였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보는데 야 그냥 뽑으면 안 되겠다 특화 분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추경으로 이제 뭐 중장년도 해보고 여성 특화도 해보고 소셜벤처 특화도 해보고 한 번 다음에 이게 괜찮으면 이제 다음에 정규 편성 같은 거로 넘어갔죠. 중장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해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중장년 트랙을 따로 뽑다가 한두 해 지난 다음부터는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 60% 이상을 뭐 반드시 청년 창업자로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의무 비율을 설정해서 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무 멘토제는 폐지를 했습니다. 여전히 멘토가 있긴 있는데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승인하고 이런 제도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멘토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대체로 이제 이 암흑의 시기에 멘토 암흑의 시기에 이제 잘못된 멘토를 만나서 고생하신 분들이 욕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요즘에도 이제 좀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안 좋은 경험을 있는 분들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지금도 자격이 안 돼 있는 인간이 들된 멘토들이 많아요. 뭐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선정 비율도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지방에 이제 몇몇 지역들은 진짜로 뭐 성지와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제가 지역 얘기하면 진짜 또 지역 비하니까 한번 이렇게 특강 같은 거 요청돼서 그 지역 가보면은 애들 수준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 무슨 자기가 되게 무슨 뭐 장학금 받는다는 느낌으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업은 또 더럽게 못해. 아이템도 거지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치 게임을 하려고 이제 가가지고 선정은 됐는데 이제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항상 빡셌고 경기 지역 정도도 꽤 빡센 편이었고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지역에 한정해서 이제 뽑겠다 해서 이제 비율 설정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번에도 그게 좀 꽤 많이 칼질이 됐죠. 이제 초창패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건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분야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이제 나이 제한도 없애고 뭐 여성 특화나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경험도 되게 많이 쌓을 수 있고 발전 가능성도 너무 좋은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거라. 아무래도 뭐 삼성이나 LG, 현대 다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창업하겠어요. 그러면 점수가 더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아무리 뭐 학벌, 경력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면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따로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은 1,000만 원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멘토링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주되 여기에서 무사히 완주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예창패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도 특화 분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족보가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특혜를 주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한 2년 지난 다음부터는 그냥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은 그냥 예창패의 청년 특화 트랙이다. 거의 이렇게 이제 돼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창패랑 거의 비슷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그냥 생애 최초로 하는 청년들에게 주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어쨌든 청년들 진짜 초기 20대 초반에 이런 친구들에게 창업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업이라서 저는 이건 되게 좋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가 6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만들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아무리 이제 칼질을 냈다 그래도 사실 이 칼질이라고 하는 게 운영의 편의를 위한 거였지 올바른 창업 문화를 자리 잡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운영의 편의를 위한 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민원이 안 나오는 목적으로 대부분의 칼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거 불공평하다 그러면은 그 민원을 줄이기 위한 칼질이 이루어지고 이 멘토가 이런 게 문제다 그러면은 그래 멘토가 잘못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라는 고민보다는 이런 민원이 없으려면은 멘토제를 바꿔야겠구나. 사실은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맨날 탁상행정 욕하는 거예요. 지들이 욕먹기 싫어가지고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만들었지 실제로 진짜로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창업진흥원이든 어디든 그 안에 진짜 일부 있거든요. 되게 올바른 창업 보육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올바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진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분들이 한두 명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탁상행정, 민원 좀 줄이고 자기 인사고과 생각하고 뭔가 그냥 어떻게든 이거 돈 쓰는 거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는 민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갔으니 뭔가 좀 불만 요소들은 좀 예전 대비해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30%는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30%는 잘된 창업가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예비 창업자 패키지 기간 동안에는 잘 되지 않았고 심지어 실패를 해서 폐업을 한 사례도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또 딛고 일어나서 다시 또 이렇게 또 버티는 그런 좋은 창업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잘 돼서 간 거 한 5% 미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30%는 프로그램 자체는 잠재적인 좋은 창업자를 양성했다는 거. 그다음에 진짜 좋은 창업자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줬다는 데서 분명히 성공적이고 30%씩이나 성공하는 사례가 잘 없거든요. 창업에서는. 특히 비상장에서. 그러니까 예창패는 사실은 성공한 사업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70%가 문제예요. 이게 차라리 안 했으면 그러니까 약간 도박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카지노에 안 갔으면 도박에 안 빠질 사람들이 카지노에 가가지고 확 빠져가지고 인생 조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업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도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맛을 보면은 거기에 미쳐가지고 빠져나와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컨트롤을 못하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주변에 누구 사업하다가 막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막 와가지고 남의 돈을 내 돈처럼 하고 지방 가산 말아먹고 뭐 이번에 한 번만 하면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제법 많거든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그 70%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탁상행정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즉 그릇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그 근간을 보면은 형편없는 멘토 새끼들도 문제가 많았다는 거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방금 말씀드린 잘못된 창업가들도 양산이 됐지만, 문제는 또 여기에서 나는 이제 멘토를 하겠어 그러면서 예창패 출신 초창패 선정자가 자기 사업 계획서 오픈한다고 하면서 지 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멘토질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또 여기서도 한 반 정도는 잘해요. 그러니까 적성을 찾은 거야. 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맞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이 형편없는 멘토에 얘네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대환장 파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릇된 성과주의, 반드시 몇 팀 나와야 되고, 돈은 반드시 다 써야 되고, 끝까지 완주는 시켜야 되고, 안 되면 내가 책임을 물고, 이런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가 이제 그릇된 이제 자금 집행을 만들고, 잘못된 이제 창업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70%의 쓰레기와 별 개또라이 같은 멘토 새끼들과 이런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를 보면은 진짜 성실하게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저렇게 1억 몇 천만 원씩이나 쳐대고 지들끼리 돈 놀리기를 하면서 돈 굴리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하네 어쩌네. 그래서 정말 저 예전에 보면 학교 근처다 보니까 술집 가면 뒤에서 이렇게 말이 들려요. 실제로 막 친구랑 먹고 있는데 뒤에서 막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에서 좀 뭐 얼마를 받을 이런 얘기를 듣는데, 와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근데 그렇다고 가가지고 뭐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면 이제 듣는 사람은 이제 상당히 좀 박탈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불만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창편 좋은 사업이었다. 말씀드렸듯이 30%씩이나 1000명을 뽑아서 300명씩이나 좋은 창업자들을 육성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문제는 취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취지는 좋았는데 방식을 개똥으로 잡으니까, 그렇게 추경을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게 준비도 없이 던져버리고, 거기서 지들 성과 관리하겠다고 쳐내고 그냥 민원 먹을 거 욕 얻어 처먹으면서 버티면 되는 거로 욕 먹기 싫다고 별 개지랄을 다 떨어가지고 방식을 거지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기술 창업 오픈 바우처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그 기부분들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진짜 그 적폐의 온상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기술보증기금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까칠한 인간들 중에 하나예요. 기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만났던 기보 사람들 중에 성질 안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 진짜로. 깐깐한 걸로 세상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질이 깐깐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잘못된 거를 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방식이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불완전한 정책을 준비하고 뭔가를 해보겠고 당시에 어떤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급조한 사업을 마구잡이로 던져내고 거기에서 자기들 욕먹긴 싫어가지고 무작정 덮어냈던 그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불완전한 정책 위반자가 만들어낸 대환장 콜라보였다. 그게 예비창업 패키지의 본질이었고, 그 뒤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였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7년이 가면은 어쨌든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거기서 성장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유니콘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계속 어쨌든 뭐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계속 칼질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 예창패 초창패 창중된 아직도 고칠 점이 많지만 많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 근데 제가 2018년 19년도에 봤을 때는 와 정말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제가 달래 2020년도 유튜브 하면서 흑화가 됐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입에서 욕이 다시 나오잖아요. 정말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너무 많았다니까. 그냥 그 기관 담당하는 새끼들부터 그 위에 창진원 그 XX부터 시작해서 창업가도 문제고 귀로 들어오는 멘토 새끼들도 문제 진짜 많고 그냥 다 문제가 많았어요. 진짜 대환장 콜라보였다니까 그때는. 그나마 그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모두의 창업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두의 창업이 한 달 만에 지금 이렇게 날림으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예비 창업 때만큼은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 생판 없던 사업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더 심했고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로 그렇게 급조를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애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저도 왜 그런지 너무 잘 알겠고. 근데 모델 창업은 포퓰리즘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뭐 적어도 전 국민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뭔가 뭐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막 와 이렇게 환호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5천 명 뽑는다는 거 정도로 표가 그렇게 많이 갈릴 것 같진 않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있는데 뭐 제법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5천 명 가지고 뭐 1% 정도 될라나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포퓰리즘 얘기를 꺼낼 건 아니고 사실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2단계 2천만 원부터는 그래도 선발된 1,000명이고 그 뒤에 이제 100명의 창업 루키는 선발된 100명이잖아요. 2%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기간을 거쳐서 제법 그래도 어느 정도 정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냥 처음에 사업 계획서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 몇 명 확 뽑아가지고 주는 거 대비해서는 좀 더 정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느낄 파트는 1단계 5천 명한테 200만 원씩 준다니 100억 원이 문제인데 솔직히 지금 정부 예산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100억 원이 큰 돈인데 큰 돈 맞는데 이 100억 원이 막 포퓰리즘을 운운할 정도로 그렇게 큰 비중의 비용은 아니다. 그냥 쓸 수도 아니 뭐 몇 조를 우습게 쓰잖아요 예산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렇게 창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100억 원 가지고 이렇게 난리 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렇게 매도할 사안은 아니고 근데 좀 이런 거를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개똥으로 이렇게 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무엇보다도 관련된 전문가도 공청회를 안 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는. 예. 다만 이제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우려되는 바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조한 정책은 분명 문제를 만듭니다.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어쨌든 100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그거를 한 달, 두 달 사이에 후루룩 해가지고 기관에다 다 뿌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 던져가지고 한 다음에 아니야 하고 실제로 이 당시에 기관 담당자대로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쪽대본 같은 그러니까 오전에 보낸 공문과 오후에 보낸 공문이 다른 느낌을 받는다라는 정도로 오전 오후는 좀 과장을 한 거지만 그냥 어제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한 사례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책을 입안하는 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금 현재의 어떤 정권이 되게 잘하는 것들은 급한 이슈들이 생기거나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대처하고 빨리빨리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는 그런 건 되게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좋긴 한데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모두의 창국이 무슨 뭐 전쟁의 대응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위급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한 달 만에 하는 거는 약간 좀 의도가 있다. 제가 볼 때는 5천이라는 것과 창업이라고 하는 걸로 뭔가 한번 이슈몰이를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걸 하는 정책 위반자도 남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홍보 효과라도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쉽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제가 우려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삥땅. 200만 원씩 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현금화하는 새끼 100% 나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현금화 방법만 몇 가지가 있어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하면 그거 따라하는 새끼가 나올까봐 말은 못하는데, 분명한 거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현금화해서 하라는 창업은 안 하고 엄한데, 이제 착복하는 놈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 당근에 뭐 올리는 놈도 나올 거예요. 100%. 5천 명 중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뭔데 창업도 안 하고 모델 창업으로 저렇게 돈을 받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악용 사례들이 지금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네. 근데 말을 못 하겠어. 왜냐면 말하면 따라할까 봐. 근데 진짜 요렇게 빼돌리는 법, 저렇게 빼돌리는 법, 요렇게 돌려서 빼돌리는 거, 요렇게 해서 돌려서 빼돌리는 법이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고 더 머리 좋은 새끼는 이것도 모를 정도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틀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1벌100개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가 당근에 올라오고 빼돌리는 사례가 나오고 뉴스에 분명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사에 나올 텐데 멘토 잘못 아닙니다. 기관 잘못 아닙니다. 이거는 정책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낸 입안 운영자 잘못입니다. 이거는 멘토 잘못 아니에요. 어떤 멘토가 있는 팀이 무슨 그런 짓을 해서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깡을 하고 뭔가에서 빼돌렸다. 그게 걸렸다. 멘토가 관리 못한 거 아니에요. 멘토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지 멘토 말을 들어도 지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써버리면 답이 없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 집에서 내 자식이 내 지갑에서 돈 빼가지고 봐가지고 막 그냥 써버리면은 내 카드 갖고 써버리면은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쫓아다니면서 계속 카드 긁는 거 볼 거야?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따구로 정책 만든 입안 운영자 잘못이다. 100%. 멘토하고 기관은 잘못 없다. 이건 관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삥땅 100% 나옵니다. 깡하는 새끼 분명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조차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100% 나옵니다. 분명 그런 또라이가 나와요. 두 번째, 성과 집착. 이게 사실은 이제 기관의 문제인데 아마 5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겁니다. 아마도 이제 저는 어디에 이제 멘토가 될 거라는 거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거든요. 이제 신청되시면은 제가 있는 데는 이제 미어 터지겠지.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디든 확 올라갈 거고 어떤 데는 경쟁률이 확 낮아질 거예요. 그럼 여기는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좋은 창업자들이 나오겠지만 이쪽은 어쨌든 몇 명 이상을 뽑아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TO도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한 20-30명은 채워라라고 나왔는데 10명 밖에 지원했으면 그 10명은 그냥 무사 입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5,000명을 꼭 안 채워도 된다. 사람이 없으면은 1,000명만 뽑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면 되는데 지금 5,000명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못 자를 겁니다. 자를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래서 아마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이 예창 패처처럼 발악을 할 거다. 근데 어떤 기관은 창업자들이 몰리고 어떤 기관은 창업자들이 안 몰릴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거지로 밀어넣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역시나 제대로 된 선발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창업자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제대로 된 선발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개판이 될 거다. 이거 멘토 잘못, 기관 잘못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지원을 해도 지원을 안 하는 게 기관 잘못입니까? 멘토 잘못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받은 창업자들은 준비도 안 되고 진짜 자질 자체가 안 돼 있는 문제가 있는 창업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떠맡은 멘토는 또 무슨 잘못입니까? 이것도 100%그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한 어떤 새끼의 잘못이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제발 멘토 기관 욕하지 말고 요 새끼들을 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할 말 없지. 불량 멘토가 있을 거고요. 불량 창업가가 있을 텐데 할 말은 정말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고 너무 많은 적폐들을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데 야 이건 정말 답 없어요. 뭐 이번에도 멘토가 그렇게까지 필터링이 잘 된 것 같진 않고 왜냐하면 지금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멘토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급조를 한 것도 있어서 그리고 전 되게 놀랐던 게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진짜 저 유튜브에서 보던 분이 왔어요. 아는 척은 안 했는데 정말 유튜브에서 뭔가 제 영상에 이렇게 좀 종종 올라오던 분들이 이렇게 추천으로 올라오던 분들이 왔어요. 와, 난 나중에 그 얘기 얼핏 들었는데 뭐 제가 직접 교류할 일은 없었지만 이제 저도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두 다리 건너서 들었는데 와 정말 뭐 그딴 새끼가 다 있지? 정말 별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있다고 이게 또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뭐 모르죠. 저도 어딘가 누군가 욕을 하고 있겠지. 근데 와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좀 멘토링도 필터링 잘해서 잘 뽑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이건데 솔직히 무슨 문제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지금 얘기한 거 3개 말고도 뭐가 나오는데 이렇게 급조한 거면은 제일 무서운 게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몰라. 왜냐면 저도 6년 동안 7년 동안 봤다고 하지만 그 기간을 다 봐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결국엔 계속 기동량 듣고 전해 듣고 한 내용인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또 겪었던 또 다른 사례들인데 그런 것들이 취합이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좋은 건 문제가 있는 건 창업가든 멘토든 그냥 일벌백계를 하거나 확실하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사실 그 기준을 세우기도 애매하고 그걸 세우다 보면 성과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진퇴양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분명히 나온다. 근데 대안은 없을 거다. 이게 약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영상을 봤는데 이제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처음에 방역을 되게 잘해가지고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근데
1년 차 때 그렇게 나서 2년 차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뭐냐 그 뭐지 그 등교나 이런 걸 다 풀어버렸는데 우리나라가 1년을 더 잡고 있어서 2년 동안 이제 등교 금지라서 비대면 중심으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육적인 어떤 그런 그 학생들이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많았다. 이게 어떤 그 교육 전문가가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강연도 실제로 했었는데 이분 얘기가 그 당시에 1년차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증빙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제안을 했는데 실제 이제 그때 교육부에 있었던 부분 담당자가 이제 국민의 어떤 시류나 뭐 어떤 그 입장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네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이건 뭐 다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민원이 무서워서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이번 정권도 민원에 되게 많이 무서워해요. 그냥 극히 일부에 즉 약간 그 양갈래로 나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부자들의 민원 이러면 이제 이쪽에서 욕을 하잖아요. 그 부동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민원이라서 이게 쉽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나와도 덮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늘 그래왔듯이. 이게 제일 걱정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럼 뭘 어쩌자는 얘기냐라고 하게 됐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담고는 계셔라. 모두의 창업은 이런 거라는 걸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모두의 창업은 근데 저는 뭐 여전히 의존 좋은 사업이다. 전 예비 창업 패키지 시즌 2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내년에는 아예 예창패도 없애고 그냥 모두의 창업을 1월부터 시작해서 좀 오래 가지고 있는 시행착오를 잘 거쳐가지고 차라리 예창패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연말에 진짜 창업 루키에 다 몰아주고 해가지고 가는 그 구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는 또 안 할 거야 분명히 또 예창패는 또 뭐 취지가 달라서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게 좀 여러 가지 제가 차마 지금 말을 못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제 이전에 어떤 그 입안자에 대한 예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의도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 외에는 지금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관 담당자건 멘토든 아니면 창업가 여러분들이건 앞으로 나올 모든 문제를 누군가를 욕하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게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해서 나의 창업에 쓸 것이고, 나의 창업 보육에 쓸 것이고, 나의 기관 운영에 이제 잘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모창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쪽에 멘토로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좀 많이 공유를 해서 좀 그래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들은 없도록 좀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하진 않고 저한테 멘티로 들어온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올라가진 못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평가를 해서 가려고 하는 영역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필수적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가져가서 뭐 저도 이제 선정을 잘못해서 잘못된 사람은 손절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끝까지 가겠다고 선택한 분들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뭐 어쨌든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기관 담당자들은 프로그램 성과에는 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업가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성과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되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멘토가 생각보다 매칭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멘토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질이 부족하지만 좋은 멘토를 만나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자질이 훌륭한데 잘못된 멘토를 만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진짜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환장 파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을 하기 원한다면 좀 다양한 멘토를 좀 만나고 들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이제 좀 그 멘토로부터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다른 멘토를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일단 창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고객들 많이 만나보세요. 이거는 뭐 제 창업가 제자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고객들을 만나야 여러분이 시야가 넓혀지고 그래야 멘토의 말에서 어느 정도 좀 가감을 하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관 담당자를 만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 좀 담당자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세요. 민원 넣어도 되고. 근데 악성 민원 넣지 마십시오. 예. 힘듭니다. 기관 담당자들도. 늘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의 창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이게 사실은 예비 창업 패키지 시즌 2로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뭐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또 어떻게든 또
헤쳐나가겠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창업가로서 내가 기업가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배움을 요청하면서 다니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창업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유튜브 채널을 열고 이런 걸 하기 위한 것도 처음에는 좀 코로나 시기에 좀 뭐라도 해보려고 시작을 했었던 게 저도 모르게 채널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고 또 많은 분들이 보게 되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한 적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장소는 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정말 올바른 창업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채널, 소통 창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저도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뭐 구독자나 구독자 수나 무슨 유료 구독자 수나 이런 거에 급급하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어디 가서 또 얘기를 하겠어요. 기껏해야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몇 안 되는 한 10,000명이 15,000명이죠. 이제 구독자가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구독자분들, 15,000명밖에 안 되지만 저한테 너무 소중한 그런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중요한 건 어찌됐건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면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몇몇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릇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고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저의 그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또 좋은 창업가들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어쨌든 기왕 시작한 프로그램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뭐 사실 돌봐드릴 수 있는, 봐드릴 수 있는 창업가 분들은 몇 명 안 되겠지만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